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게 단계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단식의 개념을 여러분하고 이해하려고. 단식 한번 같이 해봐요. 단식. 단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먹는 걸 끊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식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시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단식은 옛날에 우리 몸이 자연의 음식을 그래도 가까이 먹고 그런 상태일 경우에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빨리 정상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뭐가 많아졌어요? 기름기가 많고 기름때가 많이 꼈어요. 기름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하세요. 기름때가 많이 꼈고 화학적 노폐물이 지금 우리 몸에 어딘가 지금 지방세포 안에 저장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어쨌든 현대인들의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단식을 하면 한 2, 3일 또는 뭐 일주일, 열흘 이러면 굉장히 몸이 막 좋아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지방이 많다든가 기름때가 많이 꼈다든가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 몸의 지방은 낄 때는 맘대로 꼈는데 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올 때는 네 맘대로 와서 갈 때는 못 보내준다는 거 같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제가 여기다 조금 어렵지만 잠깐 표시를 좀 해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세포가 많아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은 한번 올 때는 포도 이런 탄수화물, 즉 다시 얘기하면 과일을 먹었던 밥을 먹었던 이런 걸 먹어도 기름이 되는 거예요. 소가 마치 풀만 먹어도 기름이 생기는 것처럼. 알았습니까? 꼭 기름을 먹어서 기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기름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밥만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오고 기름이 껴요. 그렇죠? 고기 안 먹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름이 이렇게 많이 꼈는데 이것이 일로는 오는데 가는 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방은 한번 올 때는 왔는데 다시 탄수화물, 즉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 회로가 안 해요. 왜 안 해놨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얘기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이를 먹어요. 가만히 있는데 먹는 것들은 아마 몰라. 여왕개미나 뭐 여왕벌이나 이런 놈들은 그냥 갖다 있어도 뭐 일정 기간 동안 갖다 바칠 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도 본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서 육체적 활동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원래는 그런 구조로 태어났다는 거야.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뭔가 막 돌아다니면서 뭘 먹었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갖다 팔고 막 이러는 거 봤어요? 그쵸? 짐승도 그런 걸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먹을 걸 먹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넘쳐 흐를 정도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게끔 우리 인체의 구조가 본래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로는 다 있어요. 이렇게 만약 우리가 음식을 안 먹었다 그러면 이런 단백질 즉 근육질이 변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지방이 극히 일부가 단백질로 갈 수 있는 5% 정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10% 정도 10%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막 계속 다 풀어내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비만해진 사람이 그냥 밥을 탁 끊어가지고 단식을 했다고 해서 지방이 싹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많아서 비만이 된 사람은 음식물만 절제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단식을 하면 무조건 좋아졌지만 지금 단식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오냐? 왜 골다공증이 오는가? 오늘 그 이제 기전 이걸 잠깐만 설명한다면 지방세포가 에너지로 태워질 때 포도당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단식을 하면 포도당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 올 포도당이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다시기만 아미노산 여기서 전환돼서 포도당이 된 이것이 뇌세포나 심장세포나 신경세포나 이런 아주 우리 생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 세포들이 우선순위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육이 빠지면서 된 이 포도당으로 전환된 거는 누가 먼저 먹는다? 뇌세포랑 심장세포나 신경세포 같은 이런 생명과 직결된 세포들을 먼저 갖다 줘요. 그러니까 한가하게 지방세포가 태워지는데 이걸 갖다 줄 수 있다 없다 이 포도당을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세포끼리 같이 동성으로 결합해서 태워지는 이 에너지가 나올 때 여기서 뭐가 같이 부산물이 나오냐면 이때 케토닉 애시드로 가는 말하자면 산성 물질이 막 쏟아져 나와요. 무슨 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산성 물질. 산성 물질이 나오면 우리 피가 뭐로 바뀌어요? 산성이 돼요. 피가 산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피가 산성이 되면 약 알칼리가 돼야 되는데 피가 산성으로 싹 쏠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특별한 신호를 감지하면서 별도의 아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피가 갑자기 원래는 7.35 정도 돼야 돼요. 가장 이제 건강한 피가요. 근데 피가 7 밑으로 이렇게 쭉 빠졌다. 수소이온 농도가. 그럼 어떻게 돼요? 비상사태를 초래해가지고 빨리 알칼리성 원소를 몸에서 막 뽑아내라는 그런 신호를 막 보내요. 그 알칼리성 원소는 어떤 게 알칼리성 원소예요? 우리 몸에 칼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칼슘. 칼슘이 가장 강력한 알칼리성 원소인데 그게 어디에 많이 있어요? 뼈에 있어요. 그러니까 뼈에서 우선 뼈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잘못되면 주인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급하니까 뭐부터 뽑아내요?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피 속에 칼슘 농도를 이온 농도를 확 높여버려요. 그래서 산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뼈에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따라하세요. 무조건 굶으면 골다공증이 먼저 온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음식을 언젠가 정상으로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는 이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안 빠졌고 이거는 쭉 빠졌는데 다시 음식 먹으면 이거는 안 올라붙고 이거는 확 올라붙습니다. 이게 기름이 더 많아져. 왜 그러냐? 지방세포를 매우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최후의 식량으로 딱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음식을 드시는 순간 지방세포부터 먼저 막 이쪽으로 지원을 해줘요. 빨리 이걸 더 키우려고. 이해가 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겠어요? 골다공증, 요요. 이거의 악순환의 반복이 비만이 그래서 잘못하면 오는 거예요. 비만이 한번 오면 비만을 없애려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별도의 복합 발효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먹으면서 음식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겨요. 자연스러운. 기름도 잘 태워지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근육은 소실이 최소화되거나 유지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균형과 조율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인체에서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요. 그냥 막 안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먹는데 칼로리가 높은 걸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잘 조율시키고 부족했던 걸 채워주고 태워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특히 복합 활성을 효소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몸의 생리 현상 여기에 관여되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생명의 불꽃
또는 생명의 열쇠 이렇게 갖다 우리가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효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효소의 극대화. 효소의 극대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효소가 뭔가 변화를 우리 몸에서 화학적 변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소모되고 있어요. 언제 소모가 되느냐? 이런 걸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소모,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나이가 많다. 또 특히 노화가 온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몸에 엔자임, 즉 효소의 양이 절대 부족하게 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같이 우리가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채워가면서 음식을 차단시켰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몸에 생기더라.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로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보통은 2000kcal, 다시 얘기하면 열량이 한 2000개 정도 필요한데 열량은 한 300 정도 수준에서 해줘서 1700개 정도를 모자라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채워가요. 알파, 베타, 세타라고 제가 책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겨요? 발효를 할 때마다 생기는 게 이런 것들. 알았습니까? 발효는 우리 몸에 뭐가 생기는 거라고? 우리 몸에 뭐 하는 게 생기는 거라고? 유익한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발효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거름을 만드는 말씀을 제가 비유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름을 충분히 넣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휴식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하자면 인삼농사 잔뜩 하고 난 다음에 거름을 넣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땅을 충분히 땅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 인삼을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듯이 우리 몸을 휴식을 시키면서 그런 걸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요. 이해되세요? 제 말씀? 네.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축복인데, 그러니까 발효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발환을 시키고 생명의 에너지가 듬뿍 담겨있는 걸 넣고 칼로리는 적은 걸 집어넣으면 1700개만큼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열량은 모자라는 다른 건 채운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부족한 거 다른 생명의 에너지는 채워졌는데 열량은 부족하니까 이 열량 부족한 1700개만큼은 우리 몸에서 찾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1700개만큼은 1700개만큼 내 몸에서 재활용한다. 내 몸에서 재활용한다. 이때 쓰는 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요. 이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땔감이 없으면 어쨌든 뭘 살아가야 되는데 땔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앉아서 그냥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땔감 없으면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갖다 뭔가 태워 쓰는데 비싼 거부터 태워요? 가만 나는 거부터 태워요? 5만원짜리 태워요? 아니죠? 네. 네. 하긴 뭐 어떤 일은 화장실에 갔는데 시간 없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갔더니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리고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네. 근데 10,000원짜리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이거 좀 1,000원짜리로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 나도 10,000원짜리밖에 없어. 여러분, 하다못해 휴지가 없을 때 10,00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 쓰려고 하듯이, 그죠? 우리 몸에서 여러분 태웠을 게 없다고 막 돈부터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쓰레기부터 태우지 않아요. 못 쓰는 것부터 태우지요. 네. 내 몸에서도 그런 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 기술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술자. 그게 나는 복합활성 요소라고 책에다 그렇게 연구했어요. 알았습니까? 네. 그런 걸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더 빠른 속도로 잘못된 세포들을 막 태워내기 시작하더라. 이게. 그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죽은 세포. 죽은 세포. 죽은 세포가 뭐예요? 고름. 잘못된 세포. 병든 세포. 병든 세포가 뭐예요? 염증, 호.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또 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우리 몸의 개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종양도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의인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들어가서 식품이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5%는
이런 세균 감염된 질병, 급성 질병 이런 것들은 의사가 고치고 나머지 이런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기타 난치성 대사질환은 누가 고친다? 내 몸이 고치는데 내 몸이 고칠 수 있는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인체 정화 프로그램이다 이게요. 내 몸을 스스로 내가 알아서 분해할 수 있는데 그냥은 옛날 같으면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엔 음식을 자연 음식을 먹었을 텐데 지금은 부실해졌단 말이에요. 영양가는 높아서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어제 속이 다 속빈 강정처럼 된 사람이 그냥 금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속도로 내 몸을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막 태워버리고 이제 낡은 세포도 다 막 정리해서 빨리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책에다가 생명이 살아나는 신호 이렇게 썼어요. 호전 반응.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럼 다른 막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이제 부산에서 하고 올라왔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몸이 이제 막 지방도 빠지고 몸에 독소가 빠져나오고 막 냄새도 나고 발진도 나고 몸이 막 혈당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서히 정상으로 내려올까? 내려오죠. 혈압도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다 내려왔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아니라 간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간에서 GPT, GOT, 감마 GDP 수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수치가 올라가요. 여러분 집 고칠 때 있잖아요. 집 고칠 때 이제 수도관 같은 거 막 저기 이제 물탱크 이런 거 다 청소하고 그러면 깨끗한 물 내려와, 탕물 내려와. 녹물 내려와 안 내려와? 그런 녹물 내려오는 거 그것만 딱 봐갖고 검사해서 그것만 딱 시료를 채취해갖고 닦아서 검사해갖고 이거 정상인가 아닌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이런 물이 흘러나리냐? 지금 뭐 하는데요? 아 물탱크 청소해요. 물탱크 청소 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절대로 어떻게 돼? 이거 탕물 먹으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몸은 막 가볍고 굉장히 막 날아갈 듯이 진짜 막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는데 간 수치는 올라갔다고 이거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런 함정에 이런 어떤 수치에 여러분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알았습니까? 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피부 발진이 일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설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설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설사라도 해서 토해 버리고 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설사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안 좋은 거 먹으면 확 토해버려 안 토해버려요? 토하죠. 그럼 이거 토하면 안 돼. 생켜야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토하면 나쁜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옛날에는 하늘이 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때도 있었나? 어쩌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같이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몸이 일으키는 반응들이에요. 여러분 몸을 믿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몸에서 오직하면 혈압을 높였을 테고 오직하면 혈당을 높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깨끗해지고 내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정화라는 것은 병을 고친다가 아니라 뭐예요?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회복. 그러니까 이 95%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요 회복의 대상이에요. 영어로는 recovery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회복. 이것은 뭐예요? 이건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병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회복돼요. 여러분 콜레라 걸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미 콜레라 균한테 내가 지금 지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 걔네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된다.
알았습니까? 네. 오늘 그런 개념으로 인체 정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함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몸이 고친다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해서 내 몸이 휴식 취하면서 본래의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좀 더 표현을 확대하면 회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회춘. 회춘. 회춘은 몸이 돌아왔다는 뜻이죠.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몇 년 전에 봤던 사람은 저를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도 안 늙었네? 이런 사람들, 모습이 더 좋아졌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몸에 충분히 효소가 충만해지고, 중간중간 어떻게 돼요? 내 몸을 휴식을 시켜주고,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신선처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저도 술도 먹고, 밤에도 음식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간식할 때도 있고, 섞어서 어쩌다 한 번씩. 왜 실수로 하거나, 왜 너무 즐거우니까, 같이 막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랑 같이 어울렸어요. 근데 난 5시간 안 됐어. 난 밥 먹어봐. 이러면 돼요? 그래, 오늘은 즐겁게 우리 같이 먹자. 대신에 뭐예요? 그렇게 살았거들라 몸을 피워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비우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이미 무리했으니까요. 이걸 인체 정화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인체 정화를 하냐? 하루만 할 사람도 있고, 한 끼 할 사람도 있고, 3끼 할 사람도 있고, 3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열흘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보름, 20일, 우리 누나처럼 그렇게 유방암이나 또는 임파암까지 발전된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은 우리나라는, 우리 누이 같은 경우는 제가 2달을 시켰어요. 2달을 시켰어요. 음식 못 먹게 했어요. 완전히 쉬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에 막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저 건강한 모습으로 옛날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에게 꼭 무슨 특정 질환을 고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하고 내가 내 몸이 스스로 정상이 되는 이 말하자면 상태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저는 복합 활성 효소를 통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셨어요? 네. 어디 가셔가지고 야 어디 갔더니 무슨 병 막 다 고친데 못 먹으면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야. 전체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 인체 정화 프로그램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회복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기간 동안 해갖고 됐어요. 그럼 다시 또 얘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피가 탁해지면 또 혈압을 올릴 수 있고 당뇨로 오줌으로 포당을 벌일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이제 괜찮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 한 번 고치면 죽을 때까지 괜찮은 거예요? 막 하고? 아니죠? 네. 또 마찬가지죠? 네. 오케이.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죠. 그렇죠? 네. 아플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네. 자 이제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플 의무는 없다. 아플 의무는 없다. 부자 될 권리도 있다. 부자될 권리도 있다. 여러분 그 법칙을 지키면 되죠? 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풍요로워지셔서 이 세상 딱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이 인생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